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긴급 속보죠. 제가 원래 이렇게 방송을 빨리 안 찍는데 지금 미국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매번 말씀드렸죠. 중국의 AI가 크고 있고 미국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수습하는 것도 엄청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브릭스가 뜨고 있고 그래서 이런 브릭스 세력들과 중국과 러시아 이쪽 세력들이 크니까 트럼프가 진짜 골치 아플 것이다.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에는 집중 안 하고 "미국은 1급 패권이다. 미국은 엄청나게 매번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뭐 주가로 보면은요. 다우 산업이 2.08%, 나스닥이 4%, 그다음에 S&P 500 2.7%가 마이너스. 그야말로 진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썰이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쪼금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는 이런 이 계속 이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 추측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쪼금 제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석해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봐 드리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가를 보시면은요. 뭐 전체적으로 다 빨간 초장이 돼 버렸죠. 자, 다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5%나 빠졌고요. 구글 4.5%, 애플도 4.85,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가 무려 15%나 빠졌습니다. 야, 테슬라가 이 평단보다 더 많이 내려왔거든요. 아, 그리고 뭐 장 끝나고는 더 빠지네요. 자, 이거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테슬라는 이 급등 급락이 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평단보다 더 내려왔네요. 야, 이거 제 평단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테슬라 3배 레버리지나 2배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 사람들이 거의 80-90%다. 그래서 '돈을 다 날렸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테슬라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야,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이제 '돈을 다 날렸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몰빵 투자는 금물이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이거 지금 보세요. 2배 레버리지도 지금 날아간 거 보이시죠? 43달러 에서 야, 몇 배가 떨어지는 거며 오르지도 않고 이게 7달러 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다. 이 개별주 2배 레버리지 뭐 3배 레버리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별주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는 진짜 이거는 뭐 절대까지는 죄송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고 할 수 없으면은 웬만해서는 하지 마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슬라가 빠지는 이유는 장 막판이 아니라 이따가 이 영상 막판에 얘기해 드리고요. 또 따로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 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석들 막 길게 하면은 싫어하니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따로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또 영상을 많이 올리면 또 보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올렸다가 뭐 안 보면은 그냥 '멤버십으로 돌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뭐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멤버십에다 그냥 여러 가지 뭐 주식 얘기도 하고 국제 정세 얘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올리고 뭐 조회수 안 나오면 그냥 멤버십으로 다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다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 중이다.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주식 잠깐 볼까요? 지금 보면은요. 애플 4.85%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 최고가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최고가 대비 애플도 12% 마이너스 됐고요. 테슬라는 54%, 엔비디아가 30%, 엔비디아가 이제는 고점을 돌파 못하고 30%나 빠졌고요. 구글은 지금 0.7%, 마이크로소프트는 18%, 아마존은 19%, 메타 페이스북은 19%.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다들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주요 주가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메타도 지금 전고점 돌파 못하고 내려오고 있죠. 그다음에 아마존 등등 이렇게 다 보진 않을게 애플 다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내려오고 있고요. 네,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똑같죠. 지금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지금 힘을 많이 잃었다. 나스닥 100은 지금 뭐 200일선도 내려와 버리고 계속 이제는 뭐 아래에 이제 더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탈을 해 버렸죠. 근데 뭐 "이때가 저점이다." 이렇게 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뭐 하셔도 저는 지금 가격에는 많이 싸졌으니까 나쁘진 않다고 하는데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 가져왔는데 QQQ가 12% 빠졌고요. TQQQ가 34%, 그다음에 S&P 500이 8.6%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7%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슈드는 2.1% 빠졌네요. 슈드가 이렇게 빠질 때에는 방어가 잘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슈드는 많이 안 빠진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배당주가 이럴 때 경기 방어할 때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금을 강조드렸죠. 그래서 금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경기 침체를 각오하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를 각오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캐나다에 존중을 보여줄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복 관세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트럼프가 지금 보면 하는 게 경기를 살리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세를 매기고 지금 관세도 오락가락하잖아요. 캐나다나 멕시코한테 25% 관세를 매기겠다 하다가 또 철회했다가 하겠다 또 하다가 뭐 중국한테는 뭐 10+10을 하겠다 하다가 또 뭐 안 하겠다 하다가 유예한다고 하다가 막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상호 관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계속 관세를 하려다가 유예하고 하려다가 유예하고 계속 관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요. 관세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라. 그래서 딱 정하고 해야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하죠. 불확실성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게 가장 안 좋거든요. 악재든 호재든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일단 악재가 터진 다음에는 이제는 악재를 소화하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이거는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니고 안 터진 것도 아니고 계속 트럼프가 일부러 저는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경기 침체를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부러 이제 경기 침체를 해서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작업 아닐까. 이미 트럼프가 계속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랑 해서 USAID도 거기도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정부 이런 뭐라고 해야죠? 공무원들도 쓸데없이 이렇게 늘려 놓은 공무원들도 다 해고시키고 그래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재정 지출을 계속 줄이고 있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암살 위험까지 받은 게 다 이런 거죠. 바이든의 월가 세력들 이거를 아마도 싫어할 겁니다. 이 트럼프는 아마도 이런 세력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월가 세력들에 타격을 주려고 하면은 어떤 타격을 줄 수가 있을까? 당연히 주가를 떨어뜨리면 타격을 주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내일이 없어요. 이제는 재선 안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임기이기 때문에 재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 이런 개혁을 하고 예전 이런 기득권들을 부패한 기득권들을 다 해체시키는 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런 목표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월가 세력들도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하냐? 트럼프도 뭐 부자 세력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는 만약에 방향이 정해지면 공매도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숏에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가 만약에 경기 침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한다고 하면은요. 거기에 베팅을 해서 트럼프는 아니면 트럼프 세력들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월가의 이 금융 그다음에 미연준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미연준이 말을 안 들어.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해도 자기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환경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또 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물가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가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은요. 물가 상승도 막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주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물가를 잡겠다.'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고 더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다 이런 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의 재정 지출과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달러의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이유고 그다음에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금이 오르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미국 국채 지금 뭐 채권 이런 게 지금 아무도 안 사잖아요. 이제 아무도 안 사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지금 다 팔고 있고 중국도 금을 모아 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진짜 부채를 줄여야 돼요. 이제는 미국의 이 빚을 사줄 나라가 많이 없어졌어요. 사우디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들 이제는 "미국 국채를 안 사겠다." 그리고 제3 세계 국가들도 오히려 금을 모았으면 모았지 미국 국채는 계속 이제는 안 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이런 이유 때문에 부채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뭐 캐나다한테 관세를 매기고 또 캐나다도 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겼잖아요. 근데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중국한테 아무리 관세를 매기고 뭘 어떻게 한다 한들 별로 타격을 입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관세를 하는 쪽 지금 캐나다도 중국에 대해서 전기차나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쪽에 특히나 심지어 100% 관세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중국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캐나다만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죠. 캐나다가 뭐 중국한테 수출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캐나다 농산물 수입 안 해도 돼요. 캐나다 수입 안 하고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또 어디 있죠? 러시아 이런 데서 수입을 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미국한테 수입을 하면 되고. 그래서 대체품이 너무 많다. 하지만 캐나다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값싸고 좋은 이런 공산품들이 있을까요? 철강, 알루미늄 뭐 중국산 전기차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만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또 따로 제가 찍을게요. 캐나다가 힘들어지는 이유. 캐나다는 그리고 또 괴상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왜 요즘 망해가는 이유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랑 지금 뭐 젤렌스키랑 이 협 협상도 이거 뭐 완전 끝나 버렸잖아요. 파토 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길게 하려다가 뭐 잘 안 보니까 그냥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이 파토 난 이유가 뭐겠어요. 젤렌스키가 개겼잖아요. 근데 젤렌스키가 왜 개겼을까? 왜 뭐 때문에 개겼을까? 이렇게 보니까 젤렌스키 뒤에는 영국과 프랑스 그다음에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 애들도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계속 뭐 키어 스타머 런던 뭐 유럽 영국 총리가 계속 "싸워라.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뻘소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러시아를 뭐 혼내준다고 하면서 프랑스랑 영국에서 "군대까지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한번 파견을 해서 한번 매운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다. 유럽은 이렇게 점점 망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및 광물 협정 이것도 서명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가 말했다. 그래서 이것도 나갈이 됐잖아요. 이것도 이제는 뭐 파토 나서 결국에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얘네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뭐 3차 대전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참 이것도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파토 났으니까 뭐 평화 협정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쉽고 오히려 전쟁을 끝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나라도 휴전 협상만 3년 이상 걸렸잖아요. 6.25 전쟁 때. 그런 것처럼 러시아도 지금 이 전쟁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러시아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안 해줄 것 같고 걔네들도 뭐 미국이나 유럽 쪽도 자기의 유리한 이런 상황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데 러시아 뜻을 다 받아들여도 지금 해 줄까 말까인데 뭐 자기의 이득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는 공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 쿠르스크 있잖아요. 쿠르스크도 이제는 3분의 2가 탈환이 됐고요. 여기에 뭐 북한군과 드론이 앞세워서 이렇게 탈환을 했다 했는데 북한군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는데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쪼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북한이 여기에 참전을 했다고 하면요. 쿠르스크는 어차피 러시아 영토이기 때문에 러시아랑 영토 뭐 방위 조약 이런 거 맺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북한군이 이제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이런 만약에 전순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이권을 챙길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이렇게 참전했다고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할수록 "한국군도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랑 프랑스가 또 이제 불장난을 한다고 하면요. 거기에 한국까지 빨려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군이 이렇게 또 만약에 거기에 참전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은 보도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찌라시는 계속 나오는데 정작 이런 드론이나 이런 데가 영상으로 다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군 뭐 영상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뭐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데요. 저는 안 믿는 쪽에 더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보면은요. 급한 쪽은 미국이에요. 이게 6 월에 지금 정상회담을 하자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처음에 어떻게 됐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 때 시진핑을 초대했습니다. 시진핑을 초대했고요. 근데 시진핑이 안 간다고 했죠. 그다음에 "전화해 달라. 시진핑한테 전화해 달라." 그리고 트럼프가 전화를 걸었다고 했나? 걸었을 때는 아마 받았는데 그 전화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시진핑이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시진핑한테 뉴욕으로 이제 와서 "정상회담 하자." 뉴욕인가 워싱턴인가 하여간 미국으로 와서 "정상회담 하자." 근데 그것도 거절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베이징에 아마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베이징에서 하자 하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더 바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뭐 이 얘기는 다음번에 또 더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크셔에서의 지금 뭐 워렌 버핏은 역대급 지금 현금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급 현금을 모아 가고 있으니까 "이거 잘 보셔라."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하락을 봤을 때 트럼프래 죄송합니다. 버핏이 항상 옳았죠. 참 이거 보면서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인사이더 덤프 이게 뭐냐면 내부자들도 이 회사 내부자들도 지금 계속 주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던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헤지 펀드들도 스마트 머니인 헤지 펀드들도 지금 주식을 다 던지고 있다. 이제 요즘은 주식을 많이 던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금에 대해서 지금 수입량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죠. 역대급으로 이렇게 늘려가고 있죠. 역시나
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국채나 미국 이 빚을 아마 금과 아니면은 비트코인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걸로 다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것도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한테 금을 안 내주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데이비드 페퍼라는 이 20 년간 연간 28% 수익률을 달성한 역발상 투자자 중에 하나인 투자자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분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이분이 뭐 작년부터 계속 이제는 빅테크 종목들을 팔고 지금 보면은요. 엔비디아를 좀 샀다고 하는데 엔비디아도 예전에 엄청나게 샀다가 다 팔고 인텔이랑 메타, 아마존도 다 팔면서 중국 주식을 작년부터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이분은 뭔가 이 지금 M7 종목들 이 빅테크 종목들의 고점을 예측한 거 아닌가. 저도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고점이 왔다. 그래서 헤지펀드의 거물 데이비드 페퍼도 2023년에는 오히려 엔비디아 주식을 샀습니다. 15만 주에서 102만 주로 늘렸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득을 보고 거의 다 많이 판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는 알리바바랑 그다음에 딩동닷컴 이런 데를 대거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테퍼 봤을 때 '야 이 사람도 뭔가 이렇게 역발상 투자를 진짜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해 9월에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야 된다. 지금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야 된다며 강한 매수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바이두나 이런 데를 많이 샀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 증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9월 말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로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불안, 그다음에 재정 부양책 규모가 실망감 등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 네, 4분기 동안 알리바바 주가는 20%, 징동닷컴은 지금 13% 하락했음에도 테퍼는 오히려 매수를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테퍼가 중국 내수 시장 성장과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AI 이런 성장세가 갑자기 치솟고 있죠. 딥시크가 출연하면서 AI 지금 기술력이 좋다, 경쟁력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테퍼가 매수한 이런 중국 테크 기업들도 연초 대비 30% 이상 가까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도 중국 증시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테퍼가 지금 보면은요. 포트폴리오에 알리바바를 15%나 담았는데 이 매수 단가가 매수 이 평균가가 $78입니다. 알리바바가 지금 이제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140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2배. 그다음에 징동닷컴, 핀더더도 여기에 나와 있죠. 핀더더도 샀고요. 징동닷컴도 여기에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디 있냐 지금 징동, 핀더더, 그다음에 알리바바 이렇게 지금 그리고 중국 여기 중국 ETF 이런 것도 쭉 매수한 거 봤을 때 '중국 종목을 대거 매수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종목들을 대거 거의 포트폴리오에 많은 비중을 담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더 좋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제 딥시크 다음으로 마누스라고 이게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마누스 AI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작업을 한 번에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무섭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나왔다. 아 진짜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누스라고 해서 에이전트가 나와서 이분이 또 창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무섭습니다. 딥 리서치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클로ud 컴퓨터 이런 거를 다 합친 걸로 미국에 출시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참 무섭습니다. 새로운 AI가 이렇게 또 딥시크 이후로 또 나와서 무섭고요.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는 뭐냐? 지금 테슬라의 전 세계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59.5%, 호주에서도 65.5%, 중국에서도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테슬라 판매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새로운 모델 Y에 불과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도 테슬라 판매는 1월, 2월 동안 44.4% 감소하였으나 전체 전기차 시장은 53% 성장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1월에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가 60% 감소하고 신규 등록된 차량은 1,277대에 불과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테슬라 판매는 49.2% 감소하였으며 경쟁사들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 테슬라 하락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릴게요. 내일이나 오늘이나 한번 올리면 좀 많이 봐 주세요. 아니면은 멤버십으로 올려야겠습니다. 멤버십으로 돌려야겠습니다. 자 테슬라 지금 보면요. 연초 대비 보면 84% 하락했습니다. 45% 하락했고요. 지금 비아디는 29%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판매량이 늘어가면서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비아디랑 테슬라는 내려갈 때 다 같이 모아야 된다. 테슬라 지금 좋은 자리 왔으니까 여러분들 매수 이렇게 할 머니 좀 챙겨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지금 테슬라는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기차 판매는 40% 증가를 했다. 그리고 한국의 테슬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모델 Y 사전 예약을 기록하였으며 지금 보면 중국에서도 20만 건 이상의 예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비중이 현재 30에서 50%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테슬라의 기록을 경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내 EV 판매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판매량의 40%가 전기차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테슬라는 글로벌 판매를 위해 올해 중국 외에 100만 대의 차를 판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신모델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보하고 여러 가지 좀 전기차 분석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투자 철학에 대해서도 또 알려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요. 어차피 하락이 와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트럼프 시대랑 좀 겹치는 게 뭐냐? 하버트 후보 때 이때 지금 급락을 했었거든요. 경제 공황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경제 공황이 올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도 하락을 해도 꾸준히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 하락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하긴 했거든요. 한 20년 동안 이게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고생을 할 여러분들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성장의 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여러 가지 갖고 계시라고 했죠. 금도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금도 갖고 있어야 되고 현금 비중도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